김민재 선수가 클럽 월드컵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에 합류를 했는데 클럽 월드컵을 앞둔 상태에서 막스 에벨 단장이 김민재의 몸 상태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민재의 부상과 미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우리가 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김민재의 몸 상태를 잘 관리해 왔고 현재 김민재는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며칠 안에 훈련을 재개해서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달고 7개월 동안 뛰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김민재의 몸 상태를 우리 의료진에서 잘 관리하고 있었다. 절대 문제될 만한 정도의 혹사라던가 부상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계속 막스 에벨 단장은 이렇게 팀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의료진과 우리 구단은 김민재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국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나 김민재 선수가 국내로 들어와서 몸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게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를 국내에서 체크를 했다 보니까 더 신뢰도가 높은 보도였거든요. 김민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 염증을 달고 있었지만 구단에서는 통증을 감수하고 출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계속 경기에 투입이 됐다. 그리고 김민재의 몸 상태가 이때 당시에 아킬레스건 염증이 순조로울 경우 5주 휴식을 취해야 되지만 김민재의 경우에는 아킬레스건 염증에 대한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최소 11주는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100% 회복이 된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킬레스건 염증이 원래는 5주 정도만 휴식하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11주까지 회복 일정이 늘어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이다 라는 보도였거든요.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10월 달에 부상을 당했던 날짜가 언제냐면 프랑크푸르트전이에요. 프랑크푸르트와의 6라운드였습니다. 근데 이때 부상을 당하고 10월 A매치와 11월 A매치 4경기 모두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팀 경기를 뛰면서 동시에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전경기 선발 출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염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풀타임 그리고 선발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로 넘어가면서 김민재의 몸 상태가 계속 경기에 나오다 보니까 회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한 번 경기를 쉬게 해줬고요. 그런데 휴식 한 번 이후에는 리그에서는 계속 선발 출장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게 2월 말까지 3월 달까지 이어졌거든요.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계속 경기를 뛰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5주 동안 휴식을 취하면 아킬레스건 염증은 보통 치료가 되지만 김민재의 경우에는 시즌이 끝나고 보니까 11주 정도는 휴식이 필요하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게 기본적으로 경기에 계속 투입되면서 반년 동안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이다 라고 국내에선 진단을 받았지만 막스 에벨 단장은 그렇지 않다. 아킬레스건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을 때 김민재를 계속 경기에 출전시키면서 우리가 김민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다. 김민재의 몸 상태를 국내에서 체크했을 때랑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적으로 막스 에벨 단장이 발언을 한 내용이랑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스 에벨 단장의 발언과는 좀 다르게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는 낭종까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낭종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김민재의 낭종이 4월 달에 발생을 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발생하는 거냐면 그냥 이 낭종 자체가 병이라기보다 신체 부위에 부하가 쌓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었을 때 이게 누적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대를 심하게 사용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보통은 휴식을 취하는 건데 김민재처럼 계속 경기를 하면서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염증이 낫지 않고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낭종이 생겼다
그리고 그 시기가 4월 달이에요. 근데 그 4월 달이 언제냐면 김민재 선수가 3월 달에 요때 휴식을 취했어요. 3월 8일과 3월 15일. 그리고 이때 연속적으로 3월 A매치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리그에서의 우승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초까지,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경기에 계속 나오면서 팀의 보탬이 되다가 3월 달에는 한 달을 쉬면서 염증이 치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경기를 출전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팀 내에 휴식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독일 현지 매체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어떤 거냐면 김민재가 3월 8일 그리고 3월 15일 경기에 휴식을 취했는데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도 김민재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더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27라운드인 장크트 파울리 그리고 28라운드인 아우그스부르크 두 경기까지 다 쉬어야 된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가량을 쉬는 거니까 김민재의 아킬레스건 염증이 완치가 된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도르트문트전을 치르고 그리고 이 사이에 챔피언스리그 8강전 인터밀란과의 1차전, 2차전 요 두 경기를 치른다 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김민재가 휴식을 요청했던 건 아킬레스건 염증이 어느 정도는 나을 수 있는 기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쉬겠다 였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입장에서도 그리고 바이린 미넨 입장에서도 당연히 바이린 미넨도 김민재를 정상 컨디션으로 써야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니까 미넨과 김민재 둘 다 운이 없었던 게 3월 A매치 기간 동안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민재가 제대로 휴식을 못하고 3월 8일, 3월 15일 두 경기만 빠지고 곧바로 장크트 파울리전에 풀타임을 뛵니다. 그 다음 경기도 풀타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뛰다 보니까 아킬레스건 염증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나왔었던 4월 달에 낭종이 생겼다, 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4월 달에 낭종이 발생을 한 건 아킬레스건 염증이 김민재도 안 되겠으니까 휴식을 요청을 했고 휴식을 받았는데 휴식을 받다가 다시 경기에 나오니까 요 기간에 염증이 생긴 거죠. 저때 낭종이 있었다면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100%의 컨디션의 퍼포먼스를 애초에 아킬레스건 염증 때문에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낭종까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 분명히 당연히 미넨 입장에서도 김민재의 몸 상태를 관리를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몇 차례 빼준 적도 있고요. 김민재를 빼주면서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고 80분 혹은 70분 이 정도만 소화하면서 김민재의 아킬레스건 염증을 관리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를 아예 뺄 수는 없으니까 김민재 선수를 경기가 끝난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 휴식을 다른 선수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더 주는 그런 일정으로 김민재를 관리를 했는데, 그게 어쨌든 완벽하게 관리가 안 됐으니까 분명히 팀적으로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막세벨 단장이 김민재는 우리의 통제하에 있었다, 우리는 계속 김민재의 몸 상태를 잘 관리했었다, 이렇게 팀은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김민재가 100%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르트문트전, 인터밀란전 여러 경기들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냥 개인의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가 약간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조금 더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분데스리가 우승이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김민재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됐고, 그러면서 김민재의 아킬레스건이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만 그 이제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다고 해서 김민재가 아예 경기에 못 나올 만한 수준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출전을 시켰다.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는데도 출전을 시킨 건 아니다. 뭐 이 정도의 인터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다만 막세벨 단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김민재가 복귀하면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 그리고 스타니시치, 이토 히로키 이런 중앙 수비수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우리가 수비수들이 일단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재도 경쟁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아무래도 김민재를 뭔가 이적 명단에 올려놓는다, 요런 뉘앙스보다는 김민재가 다음 시즌에도 우파메카노, 요나탄타 그리고 물론 측면 풀백으로도 뛸 수가 있지만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 이런 선수들과 주전 경쟁을 펼치면서 다음 시즌 플랜에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고요. 아무래도 바이린 미넨이 우파메카노, 요나탄타, 김민재 이 3명이 주전급 센터백이잖아요. 근데 주전급 센터백 3명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게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워낙에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와 라인을 형성할 때도 아무래도 알폰소 데이비스도 올라가 버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마 다음 시즌엔 스타니시치일 텐데 스타니시치도 올라갈 때가 많아요. 같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이때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약간 내려오면서 특히나 왼쪽 미드필더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 때가 많죠. 그래서 김민재가 이렇게 3백을 만들 때 가운데에 배치가 되고요. 여기서 파블로비치나 뭐 예를 들어서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도 공격을 할 때는 아예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올라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2명의 선수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3백으로 변환될 때도 있지만 결국엔 2명의 선수가 이 넓은 공간을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선수들의 부상이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술이기도 하고요. 스프린트도 많아지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장면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명의 주전 센터백으로만 경기를 하다 보면 우파메카노도 사실 우파메카노가 무릎 쪽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상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우파메카노가 계속 경기에 나오다가 부상을 당한 거였고 김민재도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리고 그 염증이 계속 심해졌던 게 이렇게 라인을 높이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으니까 어느 정도 주전급의 센터백이 한 명 더 추가가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나탄 타가 들어온다면 김민재 우파메카노 혹은 요나탄 타 우파메카노 혹은 김민재 요나탄 타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될 예정인데 요나탄 타도 바이린 미넨에 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를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탄 타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 비해서 더 잘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수비 라인 중앙에서 수비진의 조율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2명의 센터백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아까 설명드렸던 3백이 된다. 그럴 때는 요나탄 타가 이 가운데에서 2명의 선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라인 조절을 하고 이런 라인 컨트롤에 대해서는 요나탄 타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두 센터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컨트롤 타워가 없고 둘 다 너무 뛰쳐나간다.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탄 타가 들어가면 레버쿠젠에서도 사실은 포백과 3백, 포백을 할 때도 사실상 3백처럼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탄 타가 저렇게 가운데에서 레버쿠젠에서 조율을 이미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탄 타가 우파메카노, 김민재와는 다른 유형의 선수인데 반대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요나탄 타보다는 더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달려나가서 공격적인 수비를 하고 조금 더 피지컬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요나탄 타보다는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탄 타가 물론 저렇게 3백 구조에서는 중앙에서 더 잘할 거겠지만 라인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때 과연 뒷공간 커버가 잘 되느냐. 예를 들어서 네이션스 리그에서 요나탄 타가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때 당시에 요나탄 타가 본인이 잘 못하는 위치에서 뛰었어요. 3백인데 3백의 오른쪽에서 뛰었거든요. 포르투갈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가운데 있는 선수가 약간 뒤에 있고 2명의 이제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3백에서. 그런데 이 달려나가는 역할을 요나탄 타가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내려가서 볼을 받는 선수가 있는데 약간 어설프게 따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요나탄 타가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의 앞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뛰어나갔어요. 근데 뛰어나가는 게 아무래도 약간의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뒤늦게 뛰어나가서 편안하게 상대 선수는 볼을 받아서 요나탄 타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탄 타가 본인의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이 공간에서 포르투갈이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크로스 호날두의 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렇게 달려드는 플레이는 우파메카노나 딱 이 경기만 봐도 김민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있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 이 3명의 선수가 아마 다음 시즌에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뭐 김민재 선수가 바이린 미넨을 떠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나스르 이 정도의 팀이 연봉을 많이 주고
이적료도 많이 지출을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유럽의 빅클럽들을 생각을 해봐도 김민재의 연봉을 감당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요구하는 5천만 유로 혹은 4천만 유로 정도의 금액을 낼 수 있는 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남아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높은 확률이 아닐까. 그리고 그 경쟁을 할 때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 이 두 선수와 함께 같이 경쟁을 한다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에 중앙 수비수가 없어서 고민했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혹사를 당했던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다음 시즌에는 만들지 않으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이 선수들이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닥터맨즈와 함께합니다. 얇게 바르는, 기름지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거든요. 돌리면 이렇게 선스틱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막 하얘지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선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선스틱이 자외선 차단 최고 등급의 제품입니다. 이제 오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선스틱도 있지만 올인원 로션 그리고 립밤까지 합쳐진 세트가 있습니다. 페노 세트가 있습니다. 립밤을 100원에 드립니다. 100원. 여기에 더해서 로션 2개 그리고 선스틱 2개 플러스 기름 종이까지 요 한 팩이 62% 할인해서 67,800원. 여기에 더해서 가입을 하시면 신규 가입 쿠폰 2만원 그리고 카카오 채널 추가 시 2,000원 할인 쿠폰까지 있으니까 여기 할인까지 적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다. 닥터맨즈에서 이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플레이스테이션 이벤트 응모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어떤 제품이든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신 다음에 응모하기로 응모를 해주시면 플레이스테이션 5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요. 페노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플레이스테이션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